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보시면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분명히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시선은 온통 삼성전자로 갔었죠. 자, 삼성전자는 장중에 10% 넘는 폭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중심을 섰는데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끝난 거 아니냐, 돈이 삼성전자로 넘어간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고민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그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현재 시장은 누가 좋은 기업인가 평가하는 구간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랐고 누가 나중에 올라가는가, 이러한 구간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끌었던 종목이 누굽니까? 바로 SK하이닉스죠. 자, AI 산업 확대와 그리고 HBM 수요 폭등, 엔비디아 공급 확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 이 모든 재료가 가장 먼저 반영했던 SK하이닉스였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상승만 보이더라도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나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노조 문제, 그리고 파운더리 경쟁력 우려, HBM 경쟁력 논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노조 이슈가 정리되고 HBM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뒤늦게 키를 맞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벌어졌던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수급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대금을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보면 어떤 분들은 하이닉스 끝났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장의 자금이 잠깐 순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요,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 주가 형태입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장 초반에 강한 매도가 나와주면서 4%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말고 이러한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진짜 약한 종목은 밀리면 반등을 못해요. 그런데 강한 종목은 밀려도 누군가는 받아준다라는 얘기겠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추격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저가 매수세는 계속 살아나고 있다. 이 현상을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가격대는 더 못 사겠다라는 사람도 많지만 조금만 빠지면 더 사겠다, 이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바로 시장의 내부 구조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건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는 것이겠고요. 코스닥 ADR도 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쇼크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시장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ADR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겠죠. 지금은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돈이 특정 종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ADR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그룹, AI 관련주들이 지금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는 여전히 AI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AI 핵심은 결국 HBM입니다. AI 서버가 아무리 많아져도 HBM이 없으면 성능이 나오지 않겠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GPU 많이 팔아도 HBM 공급 부족하면 생산량이 제한되겠죠. 결국 AI 성장 자체가 HBM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현재 HBM 시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 실적 좋아지면 HBM 수요 증가하고, HBM 수요가 증가하면 이 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글로벌 패시브 자금입니다. 최근에 MSCI 리밸런싱 이후에 SK하이닉스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처럼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비워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자금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비중을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얘기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하겠죠. 지금 항상 좋은 재료보다 기대감이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
시장은 이미 젠슨왕의 방안, 그리고 AI 투자, HBM의 선장, 그리고 엔비디아 호실적 등 상당 부분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따라서 좋은 뉴스가 나올수록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차장고를 보시면요, 지금 대차장고가 상환이 꾸준하게 되고는 있겠지만 대차장고가 아직까지 1000만 주 정도에 가까이 물량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 안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더 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이 곧바로 이 폭락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메이저들은 개인들처럼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환호할 때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눌림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다. 저는 지금 SK하이닉스 주주들이 해야 할 행동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매도하지 않는 것.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신고가 흐름도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AI 산업 성장 스토리도 살아 있고요. HBM 수요도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삼성전자가 강하다고 해서 하이닉스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만약 현재 비중이 너무 크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해도 괜찮다. 하지만 전략 매도는 아니다. 주가가 과열 구간에 진입하고 분봉상 이격도가 과하게 벌어진다면, 거래량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일부 비중을 덜어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눌림목을 한 번 더 기다려줘도 나쁘진 않다. 이 갭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갭을 메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갭을 메우려고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저점의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더 오를까가 아니라 추세가 꺾였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은 추세가 꺾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움직이다기보다는 수급과 거래량, 기간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체크하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구간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무너지는 구간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강한 상승 이후에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이닉스를 끌고 가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기회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추세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홀딩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항상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 과거에서도 그랬죠. 쉬지 않고 올라왔으면 한 번 더 눌러줬다가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눌려줬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저점 라인을 점차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겠죠. 지지 라인은 200만원 초입 구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점 확인됐을 때, 매물대가 형성됐을 때 우리가 비중 조금 덜어내고 그 비중으로 다시 한번 저점의 매수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현금 비중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어떠한 작전 시나리오가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팩트체크까지 해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막상 내일장이 시작되면서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이탈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에 그냥 또 투매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느라고 팩트체크할 시간도 없이 공포심에 그냥 투매하면 세력들한테 물량 싹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리고자 정확한 타점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원단위 타점 보내드릴 거고요. 긴급 뉴스가 발생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자 한 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8822-2776번으로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장에 변동성이 와주고 지금 바닥 구간이다, 비중 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당장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중 실어야 수 있는 부분, 평단가 조절 정확하게 대응 전략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SK하이닉스 끌고 가면서 삼성전자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갈고 가면서 손실 구간, 이 변동성 안에서 최대한 최소화하시고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동행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닥권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눌림목이니 더 사야 됩니다 라고 해도 막상 여러분들 계좌 열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예수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나 개별 종목이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당장 눌림목에서 평단 낮추고 비중 싫고 현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드렸는데요. 눌림목 안에서 평단 시원하게 낮추고 꽉 막힌 계좌 숨통 튀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급 히든주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면서 이 히든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죠? 기억하십니까? 온 동네가 2차 전지에 빠져있을 때 저는 이 신성 델타 데크 해외 논문 사이트에서 LK99 논문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타점 드렸습니다. 제가
타점 들이고 딱 5일 뒤에 최초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딱 정확하게 300% 수익 보고 나왔죠. 물론 그 이후에 대중들의 강기가 붙으면서 더 올라갔지만 우리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꼭대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수익금만 보고 나왔죠. 자,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통신주, 우리넷과 비카전자, 솔리드,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을 급등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렸죠. 자, 바닥에서 항상 세력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닥에서 매집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과 함께 여러분들의 물량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기대감이 있는 재료 뉴스를 터트려 놓고 주가를 올려버리고,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음봉 캔들로 고점에서 털고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세력들이 나가는 이 이탈 포지션 잡고 우리도 매도하고 함께 수익 보고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AI 그리고 바이오, 데이터 센터 전력 부분 이 수급들이 많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6월 12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관련 종목들 바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중간중간 거래량 동반되면서 매집하는 시그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재료도 준비가 됐습니다. 세력들은 지금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 한번 받으셔서 수익 최소 300%에서 800%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받으셔서 내 개별 종목이나 SK하이닉스 저점이 왔을 때 비중 실거나 평단 낮추거나 뭐 신규 진입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히든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상단에다가 있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재료까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면서 버스 출발하기 전에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미국 대형 투자기관 SK하이닉스 앞으로 더 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이닉스 편입하겠다라고 밝힌 곳은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야누스, 약 12조 원의 규모 글로벌 기술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SK하이닉스를 사겠다라가 아니라 왜 사겠다고 했느냐입니다. 야누스는 현재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서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서버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HBM을 필요로 하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내년 전망입니다. 자, 야누스는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결된 공급 계약도 앞으로도 높은 가격으로 다시 계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현재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SK하이닉스가 57% 정도 1위로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22%, 미국 마이크론이 21%입니다. 즉 AI 반도체 시대에 핵심 부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기업의 가치가 비싸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마이크론은 미래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이익이 1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7배 수준에 불과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실적 성장률을 감안하면 아직도 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하고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손실은 안 나게끔 끌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찔끔찔끔 뭐 단타로 수익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 퍼센트는 뭡니까? 비중의 10%에서 30% 낮은 비중으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나머지 비중은 홀딩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모든 SK 주주 여러분들이 고점에 들어간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한 90% 주주 여러분들은 수익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변동성을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수익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니까 우리가 SK 끌고 가면서 이 변동성 빠르게 대응하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SK하이닉스 끌고 가면서 손실 구간 최소화하실 수 있는 타점, 대응 전략 미리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드릴 거니까 한 번씩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라도 영상 도움이 됐다 꼭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